카페에서 친구와 만났는데 1시간 내내 자신의 승진 이야기, 세차 이야기, 최근 받은 칭찬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고 당신의 근황을 묻는 척 하다가도 금세 자신의 경험담으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대화가 끝나면 묘하게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지만 정작 자신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 아, 그런데 말이야 하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상황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듣고 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2019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80% 이상을 자기 이야기로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적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자기 참조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대화를 자신과 연결지어 해석하고 반응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아도취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뇌 영역인 내측 전전두피질이 평균보다 40%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제 영화를 봤는데 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화 경험에 집중하지만 이들은 즉시 자신이 봤던 영화를 떠올리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정적 공허함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잘했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결과 끊임없이 자신의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에서 잠깐이라도 조용해지면 불안감이 몰려오고 급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대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나 관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더욱 과장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의 선택적 작동입니다. 이들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은 평균 이상입니다. 문제는 그 공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슬픈 이야기를 하면 그 감정을 포착하지만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며 더 극적인 자신의 경험담으로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 하이제킹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처음엔 진심으로 공감하는 척하다가 어느새 자신이 겪은 더 큰 고통을 이야기하며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결국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정 중독입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인정은 마약과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번 그 쾌감을 느끼면 계속해서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부풀려집니다. 그냥 좋았다가 인생 최고였다가 되고 조금 힘들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됩니다. 이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면 묘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연이나 엑스트라 역할로만 등장합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팀장이 나한테 그러더라. 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성공담을 들려줄 때도 내가 조언해줘서 가능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공을 끼워 넣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취약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 즉시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거나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며 우월함을 과시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취약함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들은 그 입구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특별한 감정이 남습니다. 분명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것만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마치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을 시도한 것 같은 답답함이 남습니다.
처음엔 그저 활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외로움까지.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독점하는 행동 뒤에는 나를 봐줄라, 나를 인정해달라는 절절한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이런 패턴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잠깐,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때 비난하는 톤이 아니라 나도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욕구 표현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강화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랑을 할 때는 적당히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물어보거나 관심을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 보이는데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처럼 대화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반영하기입니다. 그들의 자랑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일로 정말 뿌듯했구나 또는 그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처럼 성취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꼈을 감정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시간 제한 두기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자연스러운 종료 시점을 만들어주세요.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다른 약속이 있어 라고 미리 알려주거나 카페보다는 점심시간처럼 명확한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시간을 주면 그들의 이야기도 무제한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이나 가족처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주제 전환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그들이 한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처럼 구체적인 질문이나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문제 해결 모드가 되면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후에 느끼는 피로감이나 소외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의 기본 원칙인 주고받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조언자 역할을, 어떤 친구는 리스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서로를 지지해 줄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청중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야기할 권리가 있고 들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고 진정한 소통을 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자기 자랑으로 지쳐 힘드셨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